오늘은 교과서 본문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31쪽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은 일단 어디까지 할 거냐면 34쪽에 아니다 36쪽 넷째 줄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는 피난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 상황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지어진 소설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고요.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실릴 만큼의 짧은 소설인 단편소설입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에는 사실은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그 등장인물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한 명 한 명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물에 주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사건에 영향을 주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시간적인 어떤 배경은 언제인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적 소설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이므로 6.25 배경을 반영하여 6.25 전쟁을 반영하여 꾸며진 소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왜 제목이 기억 속의 들꽃이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6.25와 관련된 상징적인 소재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뭔가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을 표시를 하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한때 거리의 피란민들이 머물다 간 자리의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되똑하니 남겨져 있었답니다. 피란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말 맞죠? 그러니까 피난민에도 물결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거기 외롭게 남겨져 있었답니다. 한쪽으로 뭐 기울여져 있듯이 뭔가 중심을 잃고, 정갈한 청소부가 어디다가 실수로 올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드는 서양의 어느 똥똥보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네. 간밤의 도둑처럼 살끄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여기 소녀라는 중심 인물이 나오네요. 이 인물을 누군가의 관점으로 모모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부가 어쩌다 흘리고 간 쓰레기 같다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가 준 어떤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뚱뚱부 할아버지가 선물 같기도 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지금 전부 소녀를 얘기한 말이네요. 그쵸? 이 소녀를 모모처럼이라고 직유법으로 빗대어서 얘기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타났나 봐요.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깔끔하고 예쁜 이미지는 아니었나 봐요.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껍질이 우리들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거지도 그 소녀를 비유한 말이고요.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렇게 보였답니다. 이 거지도 소녀를 비유한 말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말이죠? 나를 포함한 말이잖아요. 그쵸? 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나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1인칭 소설이구나 정도는 눈치를 채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들어온 그 소녀의 모습을 나의 관점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더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뭔가 피난이 시작되는 지점은 아닌가 봐. 피난에 거쳐가는 지점인가 봐요.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피란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피란민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고요.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리기도 했어요. 포성 지금 안 들리잖아. 무슨 대포가 울려 퍼지는 소리 안 들리죠?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죠. 돌산을 뚫느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난포의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소리는 아니고, 그것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벽이 떨리며 집안이 혼란스러웠겠죠. 포성과 포성의 사이를 뚫고 피란민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피란민 역시 앞에 나온 쫓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말,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붙이 따위의 물건을 식량하고 바꿨답니다. 피난민이 살아가는 방식일 거야. 뭐냐면 전쟁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엄청 귀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량이 아주 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사회적인 상황을. 그래서 식량이 귀했다, 먹고 사는 게 아주 다급한 문제였다라는 걸 그 상황 문장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피난민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고 식량하고 바꿔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도둑질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다시 또 떠나고, 그래서 이 마을을 거쳐갔답니다. 어느 마을이나 사정은 다 비슷했겠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만경강, 여기 만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네요. 만경강 다리 부근의 마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를 거쳐가야 되나 보지. 그래서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라도에 있는 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폭격도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죠.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난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이용해서 계속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내려올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동네, 이곳이 서술자인 나가 사는 동네인 거죠.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난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았답니다. 인민군이라는 것도 지금은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말.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이 내용 같이 봅시다. 아, 미안. 이거 왜 안 떠? 네. 여기까지 내용 잠깐만 볼게요. 작품 속 소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내용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인물은 나가 나오고 소녀가 나옵니다. 맞죠? 나는 소년인 것 같고, 아직 소년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우리라는 말 속에 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녀가 등장하고 우리 마을에 남겨지게 되는 전쟁 고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심 사건은 전쟁으로 인해 우리 마을에 피난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은 한국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은 만경강 발음 어렵니?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끊어서 본다면 전쟁이 나고 내가 사는 마을에 피난민들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네, 적으셨나요? 그럼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지금 다루는 게 조금 미숙해서. 어른들은 피난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간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고 나면 이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을에 집안에서 뭔가 없어졌다, 또 뭐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서 자꾸만 식량을 애원하게 되더라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답니다. 앓곤 했다.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은 날로 얄팍해져 갔습니다. 자,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문장이에요. 봅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보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 알 수 있어. 날로 각박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인심이 각박함. 이유를 묻는다면 왜 인심이 각박해진 거야?
그쵸. 전쟁 때문이죠. 전쟁으로 인해 인심이 각박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달랐다. 우리라는 말 속에 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 아, 나가 어린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네요. 어른들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나와 나는 피난민들, 나가 등장하죠. 이 나가 서술자고요. 피난민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거야. 시골에서 오래오래 사는 애들은 평생을 그곳에 살던 시절이야. 그런데 피난민들을 보면 막 짐을 싸서 어딘가로 자꾸 이사를 가. 이게 무슨 소풍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를 옮겨 다니는 게 막 부럽기도 했던 거지. 그래서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자,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던 거죠. 참 철없는 아이들이야. 그들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마을에 붙박여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부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라는 서술자가 천진난만하다, 참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것도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피란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을 했다. 참 철없죠. 자, 근데 누나는 왜 이럴 때 누나나 첫째들의 특징은 본인이 얘기하면 혼나니까 동생한테 시키잖아. 그쵸? 동생한테 뭐라고 시켰냐면 야, 밥 굶어야 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 무조건 보채란 말이야. 퇴돌에서 오줌도 누고 막 뜰팡이다 똥 싸고 이러면서 보채란 말이야 하고 누나가 피난을 가자고 동생을 막 부추깁니다. 이건 그냥 누나도 철이 없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때 삽작 밖에서, 삽작은 옛날에 살인문이라는 문짝 밖을 말하는 거고 누나가 내기에 대고 연신 끈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내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10분 이용할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한 아들인가 봐요. 그죠? 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고 때를 써도 아버지 입에서는 좀처럼 허락이 내리지 않았다. 말도 안 되지. 피란을 갈 상황이 아니면 왜 가? 아버지는 어른인데. 아버지한테 마침내 피난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가 잘리고 난 그 이튿날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상황은 사실 만경강 부근까지 폭격이 내려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심각한 상황인데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피난을 떠날 수 있다 하고 설레게 된 거죠. 자, 아직은 제법 멀찌마기서 노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라는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듯이 바투 다가와 있었으므로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놈 해서 전쟁을 뭐에 빗댄 거야? 전쟁이라는 놈 그리고 어깨동무를 막 전쟁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처럼 표현을 했네요. 의인법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며 바투 가깝게 다가와 있었으므로 우리 마을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오누이를, 오누이는 오누이의 줄임말이에요. 오누이는 뭐의 순수 우리말이게? 남자, 여자, 남매를 뜻할 때, 남자, 여자의 혈육을 뜻할 때 오누이라는 순수 우리말이 있어요. 마을에서 30여리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란시킬 작정이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일단 집을 지키로 했대요. 간단한 옷보따리를 챙겨서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드디어 피난길에 오릅니다. 잠시만요. 드디어 피난길에 오르게 된 거죠.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난인지라 누나와 나는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답니다. 아까 선생님이 네모친 데 있어. 피난을 떠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부럽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운 기분이었대. 자, 한 길 뭐 큰 길을 얘기하죠.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이럴 때 너는 어떤 기분 들어? 와, 한산하고 좋다 이게 아닐걸? 왜 사람이 없지? 하고 불길했을 거야. 소리개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위에 높이 떠서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박제의 표본인 양 오랫동안, 원래 소리개라는 건 솔개라고 해서 동물들을 낚아채는 무서운 새야.
근데 얘가 우리 마을만 내다보고 있어. 무섭지 않아? 뭔가 약간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분위기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불길하게 이끈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길한 분위기를 줍니다. 자, 그 다음 34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늦게 피난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서둘러서 피난을 떠나는 길이었나 봐. 더구나 여느 피난민의 물결을 거슬러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우리나라 지도야. 다들 피난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이 우리 가족은 피난민들의 물결을 거슬러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답니다. 고모네가 살고 있는 마을이 북쪽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 말고는 달리 산골이니까 가는 거겠지. 피난 갈 만한 데가 없었답니다. 정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왜였더라? 얘 지금 마치 뭐하는 기분이라고 했어. 소풍 가는 것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도 무서울 줄을 몰랐다. 이유를 묻자면 얘는 지금 소풍 가는 설렘이 있는 거야. 소풍 가듯 즐겁기 때문이야. 즐겁기 때문에 무서운 줄을 몰랐어.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 피난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지금의 감정 상태는 흥분.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자, 누나는 오히려 한술 더 떴어요. 길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잎을 따서 한 손에 들고 한 개씩 똑똑 떼면서, 아카시아 보면은 이파리가 여러 개 달려서 뭐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떼기도 하고 시간 보내려고 하나씩 떼기도 하고 이렇게 놀면서 뭐 학교에서나 부르는 운동장에서 하는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며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야오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뭐 이런 거,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핏 빨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길 저쪽 멀리에서, 큰 길 저쪽 멀리에서 뿌연 먼지 구름을 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함께 보게 된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두 개의 작은 언덕이 우리들 바로 코앞으로 다가들었습니다. 속력을 줄이는 척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치듯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냥 지나쳐갔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나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장된 그 가짜 언덕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위장한 채로 오고 있네요. 우리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초리와 쇠붙이에 반사되는 햇빛의 파편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자, 지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장된 가짜 언덕은 누구인 거야? 교과서 35쪽 그림 보세요. 이들이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초록 덤불을 막 몸에 감싸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인민군을 빗대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들이 우리를 날카롭게 쏘아본 거지. 무섭지. 그래서 뭔가 인민군, 게다가 쇠붙이에 반사됐대. 이 쇠붙이가 뭘까? 걔네들 쇠붙이 들고 있거든? 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해진 거죠.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 행랑채까지 달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 그림 보면 알겠죠? 옆에 누군가를 안 치고 가잖아요.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감정이 바뀌었어.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 됐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가 두려워진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네요. 한길 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이 노래 부르던 것이 간신히 중얼거림으로 조그맣게 흘러나왔죠. 누나도 같이 겁을 먹었으니까.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누나는 얼이 쏙 빠진 눈동자를 하고, 이건 역시 뭔가 누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노래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뭔가 인민군의 어떤 시선을 피하는 행동이겠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피하고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겁을 먹었으니까 스르르 풀리면서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훅 놓치게 되고 떨어졌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이런 거 하나 공부하고 가자.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잎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그냥 이거는 누나의 어떤 행동이죠. 사실 서술자인 나는 내 심리를 직접 서술할 수는 있어. 나는 겁이 났다 이렇게. 근데 서술자가 누나는 겁이 났다라고 쓰긴 애매하잖아. 누나 심리를 자기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나의 행동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나의 행동을 보고 누나 겁내고 있구나, 두려움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인물의 어떤 심리를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소설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제시해준다?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시해준다 해서 간접제시라고 하는 거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하나 설명한 거야. 직접 제시한다면 어떻게 제시하겠어? 비교를 해봅시다. 반면에 직접 제시라면, 만일 이게 직접 제시였다면 직접 제시에서는 아예 그 심리를 이런 식으로 나는 두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심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 지청구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구박받아가며 그렇지 않아도 빠른 걸음을 더욱 재우쳤어. 더욱 빨리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과 마주쳤어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서, 여전히 두려움 때문이죠. 간신히 움직여서 복판을 걸어가는 상황이야. 그림 보세요. 35쪽. 뭔가 분위기상 얘네가 일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느껴지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난길이었어요. 왜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했을까? 얘네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그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북쪽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북쪽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 상황인데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피난길이었죠. 지나고 보면 전쟁 중인 곳이었던 거지. 북쪽을 향해서 피난을 가는 우리를 인민군들은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깃흘깃 곁눈질하면서 말없이 행군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죽어도 더는 못 가겠다. 해넘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길을 피해서 논두렁과 밭고랑을 멀리 돌아서 깜깜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마을에 돌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 마을에 돌아왔을 때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뭔가 그 도로 복판에서 인민군을 만났을 때 두려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까스로 마을에 닿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뭔가 안심, 안도감이 느껴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내용은 여기까지를 끊어서 발단 2라고 합시다. 우리가 소설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건 나중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여기까지를 어떤 전쟁 상황임을 알려주는 발단 2의 내용.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나는 누나, 할머니와 피난을 떠났다가 인민군을 보고 겁을 먹어서 집에 되돌아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의 핵심 포인트는 나와 누나의 심리 변화입니다. 처음엔 피난민들을 보니 부럽고 설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 네모쳤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네모 옆에다가 심리 변화라고 그냥 필기하셔도 되고, 놓친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옮겨 적으셔도 돼요. 피난민을 보니 부럽고 설렜어. 근데 피난을 가게 됐더니 소풍을 떠나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던 거지. 근데 길을 가다가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행군하고 있는 인민군을 만난 거죠. 두려웠겠죠. 두려움과 공포. 그러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안도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그 인물의 심리 변화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거고 피난민들이 막 내려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아직 안 나왔어.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새 인물이 등장하죠.
다음 시간 마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했던 내용 필기하신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책을 덮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